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미국의 폭격기가 정체 모를 폭탄을 도심 한가운데 투하합니다. 이틀 뒤 8일 미국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멸했다라는 성공적인 하지만 소름 끼치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또 다른 하나의 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며 인류는 절망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 E=mc 스퀘어로 시작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내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서로 다른 원자핵들을 융합 혹은 분열을 시킬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리고 인류는 이 에너지를 무기로 쓸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14년 허버트 웰스가 출판한 책 해방된 세계라는 소설에서 원자핵 에너지가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원자폭탄의 개념과 기초는 영국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포트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발견을 영국 정부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시큰둥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원자를 이용 거대한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론은 정립했지만 이 핵들을 분열하고 융합하기에는 아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1938년 리제 마이트너, 오토안이라는 두 명의 독일 물리학자가 핵 분열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 두 명의 물리학자의 국적이 독일, 바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의 인종차별 탄압을 피해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갔던 유능한 물리학자들이 저 소식을 듣자마자 절망에 빠집니다. 만약 핵무기가 히틀러의 손에 들어간다면 상상하기 싫은 역사가 쓰여지겠죠. 연합군은 히틀러보다 빨리 핵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피난을 가있던 두 명의 유대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레오 실라드가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속엔 원자폭탄의 경고와 나치 독일보다 빨리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루즈벨트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편지를 보내고 딱 한 달 뒤 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당시 나치의 핵분열 성공에 위기의식을 느낀 영국 정부는 1940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1년 원자폭탄 제조위원회 마우드의 일원 물리학자 마크 올리펀트는 필사적으로 미국에게 원자폭탄의 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어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본 루즈벨트는 바로 핵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시킵니다. 루즈벨트는 영국에게 같이 개발하자고 손을 내밀지만 영국 처칠은 처음엔 거부합니다. 열받은 루즈벨트 독자 개발 노선을 탑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물리학자들을 모아 팀을 꾸리고 원자폭탄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극비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각 업무를 하는 사람들조차 이 프로젝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 정도니까요. 심지어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레 뇌출혈로 사망하여 부통령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트루먼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야 이 프로젝트의 실상을 들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42년 시카고 파일이라는 세계 최초의 원자로 속에서 원자의 연쇄 반응이 성공, 가상세계의 폭탄이 실제로 구현됩니다. 그리고 1943년 미국은 핵무기를 완성 직전까지 갑니다. 사실 영국과 독일에 비해 핵무기 개발에서는 후발주자였던 미국이지만 독일과 영국은 전쟁에 집중하느라 핵무기 개발에 신경 쓸 틈이 없었고 유럽 대륙의 똑똑하고 유능한 물리학자들이 전쟁통을 피해 안전한 미국으로 이민, 피난을 갔기 때문에 자연스레 미국의 핵 개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죠. 그래서 영국 또한 미국과 손을 잡게 되고 1943년 기점으로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공동 개발로 바뀝니다. 그로부터 2년 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폭탄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프로젝트 리더 오펜하이머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인용합니다.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그리고 연구를 같이 했던 그의 동료 케네스 베인브리지도 원폭 시험을 마치고 조금 더 원색적인 말을 하기도 하죠. 인류는 이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핵폭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치던 날
운명적이게도 처칠, 트루먼, 스탈린 각국의 수장이 포츠담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핵폭탄 실험 성공을 보고받은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슬쩍 핵무기에 대한 운을 띄웁니다. 하지만 스탈린, 시큰둥, 생각보다 놀라지 않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스탈린은 미국의 핵무기 프로젝트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더 골치 아프게도 핵 개발이 성공하기 3개월 전 1945년 4월 연합군과 소련군은 엘베강에서 만나고 나치 독일은 항복했고 히틀러는 자살합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위해 만든 핵무기였는데 그 상대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저기 바다 건너 마지막 광기의 발악을 하고 있는 나치 독일의 동맹국 일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의 동맹국들이 연합군에게 항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태평양에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일본군의 전력은 괴멸 직전인데도 광적인 군수뇌부는 멈추지 않고 반격을 명령합니다. 일본군은 총이 없으면 죽창, 돌, 화살 같은 무기로 죽기 직전까지 싸웁니다. 심지어 가미가제라 불리는 자살폭탄 공격도 서슴지 않죠. 그렇게 태평양 섬 곳곳에 숨어서 싸우는 일본 군들은 정말 독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일본 본토의 상륙작전을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미군의 피해는 더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자신들의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물,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 서두르는 이유는 따로 또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 때문이었죠. 만약 소련이 일본 본토에 진입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전쟁이 진행된다면 종전 후 일본의 처리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 뻔했죠. 1945년 8월 6일 일본 상공에 나타난 폭격기 한 대. 이상하게 생각한 일본은 공습 경보조차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핵폭탄. 번쩍이는 빛, 그리고 소리에 따라 불어오는 엄청난 열, 모조리 사라져버린 건물들, 거리에는 피부와 안구가 녹아 흘러내리는 사람들의 고통에 겨운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당시 도쿄 라디오에서는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이 죽음 속에 그슬렸다라는 섬뜩한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공식적인 핵무기 투하를 발표합니다.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and destroyed its usefulness to the enemy. That bomb has more power than 20,000 tons of TNT. We are now prepared to destroy more rapidly and completely every productive enterprise the Japanese have in any cities. Let there be no mistake. We shall completely destroy Japan's power to make war. It was to spare the Japanese people from utter destruction that the ultimatum of July the 26th was issued at Potsdam. Their leaders promptly rejected that ultimatum. If they do not now accept our terms, they may expect a rain of ruin from the air. 또한 이어진 핵무기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하죠. 공식적인 계획은 일본 본토에만 8개 이상의 핵폭탄 투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상대로 핵무기가 투하되자마자 소련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일본은 항복하지 않죠. 사실 인류 최초의 핵폭탄이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그 피해 수준이나 위력이 잘 가늠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일본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폭탄을 맞자마자 바로 현실 파악에 들어가는 일본. 그렇게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9월 2일 일본 대표 시게미스 마모루 외무대신이 미군 군함 미주로에서 공식적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미국이 떨어뜨린 어마무시한 핵무기의 위력을 보게 되고 인류는 또 다른 비극적인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감사합니다.